한 주간의 외교 안보 통일 국방 전체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병창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병주 의원 그리고 김창수 전 비서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바빴습니다. 인사청문회도 하시고 네. 예, 여러 가지로 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병창 토크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병창 토크 딱 그러니까 느낌부터 벌써 네. 뭔가 이렇게 튼튼한 안보 여기에 기반을 두고 네. 이 평화의 미래로 나가는 토크를 한다. 우리가 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병창 토크 아주 좋아요 느낌이요. 네. 네, 매우 좋다. 네. 근데 좀 그 어려운 얘기부터 좀 네.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우리의 그 군령권을 갖게 되실 합참의장 후보자 김명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다가 중단이 된 상태로 네. 지금 홀딩된 상황인데 일단 야당에서는 부적격 후보이기 때문에 그 뭐 어쨌든 임명 철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여당도 그냥 의견 수렴, 여론 수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분 거취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 국방부하고 대통령실에서 결정을 못한 것 같아요.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우리 민주당에서 청문회도 할 가치도 없다 해서 중간에 예. 청문회를 인내를 가지고 오후 5시까지 하다가 그 중단이 됐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기자회견을 하고 네. 자진 사퇴해라. 만약 자진 사퇴가 안 되면은 네. 대통령이 임명 철회해라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고요. 네. 그 당시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아. 특히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욱 대표도 국방위원이잖아요. 예. 그 당시 미사일을 쏘는데 주식 투자를 했다든가 예. ICBM 사격한 날 골프를 친다든가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 그 당시 국방위 위원들도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어요. 아.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문제가 많다라고 했는데 예. 겉으로는 그래도 적극 옹호는 안 하고 네. 약간의 옹호는 한 상태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하고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악재는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학폭 문제라든가 주식 투자 문제라든가 근무 시간에 골프 문제 또 제일 중요한 것이 합참 의장으로서 군령권 평시 작전권을 지휘해야 되는데 작전 실패 지휘관으로서의 경험도 있고 해서 의문이 갔던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걸로 보이는데 만약 임명을 강행한다면은 네. 국민의 거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군 내에서도 영이 잘 안 서겠죠. 이런 분이 오면 네, 네. 아니 생각해 보면 근무 시간에 주식 투자하고 네. 그리고 북한이 ICBM 쏘는데 골프장 오후에 그냥 천연덕스럽게 가고 이런 분이 맡아가지고 전쟁 나면 어떡해요? 신조어가 생겼지 않습니까? 예. 골프 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 그 골프 용어 중에 미사일 골프라고 ICBM 골프 ICBM? 뭐 이렇게 생겼어요. 장타 치는 것들. 네. 그냥 ICBM 골프고요. 아 그래요? 예,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예. 그런 게 생겼답니다. 아 주식 투자자 사이에서도 예. 그 미사일 주식 미사일 그래가지고, 주식? 예, 위기일수록 주식을 사라. 아, 네. 야 진짜 이 정도면 그냥 자진 사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까지 합참 의장 중에 네.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방부에도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분이 사실은 인사검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도면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검증이나 제대로 한 거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이게 벌써 4번째 학폭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국방부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도는 소문은 사실 그 뒷배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신원식 장관과
김용현 경호처장과의 친분설 뭐 이런 게 또 나오더라고요. 아, 그네. 네. 아무래도 신원식 장관하고는 친분은 있는 건 사실이죠. 네. 왜냐하면 신원식 장관이 삼성 장군 쓰리스타 시절에 합참 작전본부장을 했고 네. 김명수 합참 의장 후보자는 그 당시 대령이었고 네. 작전본부에 있는 과장을 했었죠. 네. 그래서 그런 친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본부장과 과장 관계는 대단히 가까운 관계고 아마 그때 인정을 받았던 것 같고요. 네. 김용현 처장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김용현 처장도 작전 분야에서 작전처장도 하고 부장도 했기 때문에 네. 합참에서 그런 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데 더 중요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 퍼즐을 맞춰 보면은 MB 정부 때 기용이 됐었거든요. 네. MB 정부 때 이 합참의장 후보자가 예. 대통령실에 근무를 했었죠. 위기관리 팀장을 했었는데 그때 아마 안보실에 있었기 때문에 김태효 1차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다 알고 지내지 않았겠나 하기 때문에 지금 MB 정부 때 기용됐던 사람들이 다시 국방 쪽은 기용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지난번 이종섭 장관 같은 경우도 MB 정부 때 안보실에서 행정관을 했었죠. 네. 김태호가 비서관을 했고 그 밑에 행정관을 이종섭 장관이 했었고요. 맞아요. 지금 해병대 사건과 관련해서 해병대 1사단장도 그 당시 안보실에서 행정관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MB 정부 때 그때 안보실에 있었던 인원들이 다시 이용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렇군요. 네. 오이도님께서 김병주 저 양반 내가 병장 말년 때 우리 부대에 소위 달고 왔던 기억이 에고 40년 전 일입니다. 오이도님한테 인사 한마디 하셔야 되겠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주불리 김병주 의원님 네, 화이팅 하십시오. 이러저러한 의견들이 많이 이거 진짜 추억과 낭만이 있는 그러니까. 취재 편의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지금 주불리 TV에서도 동시 생방송 중이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주말을 넘어가면서 우리 김창수 비서관께 꼭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이 있는데 윤 대통령 오늘 또 나가긴 했습니다만 네. 그새 에이펙을 네. 다녀왔어요. 토요일 밤에 늦게 귀국을 했는데 정상회의 기간 중에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중일 간의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우리는 3분인지 1분인지 67초라는 말도 있습니다. 1분 3초로 나와. 그러니까 1분 3초 뭐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는데 이걸 회담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명구스러워서. 중요한 포인트는 에이펙까지 가서 동북아에서는 일본만 만나고 왔습니다. 이 외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은 지금 이번 APEC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거는 네. 이제 국제 질서가 큰 원을 그리면서 네. 지금 방향을 바꿔가고 있다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은 이제 글로벌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네. 그 전략을 수정을 할 때는 뭐 그냥 급격하게 네. 급회전을 하는 것보다는 네. 큰 원을 그리면서 마치 거대한 항공모함이 서서히 방향을 트는 것 같은 방식으로 네. 정책을 전환하게 됩니다. 네. 그 이번에 이제 미중 간의 대화를 한 거는 네. 대부분의 뭐 언론들에서 뭐 별거 없었다 네, 이런 네. 식이 다소 조금 회의적인 부정적인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하는 걸로 보입니다만 그것과는 사실 다릅니다. 이거는 미중 사이의 그동안의 이제 역사를 돌이켜 본다면은 거의 굉장히 격렬하게 대립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10년간에 네. 특히 이제 트럼프 정부 시절에 그랬었고 그렇죠. 바이든 정부 시절에도 트럼프 정부의 대중 강경 정책을 인태 전략이라 해가지고 그대로 이어받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거를 서서히 바꾸는데 이제 그 중국 말들에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화이부동. 네. 똑같은 걸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화이부동이고 그리고 이제 그 뭐라 그러나요? 같은 것을 취한다. 다른 것들은 남겨도 같은 걸 취한다. 갑자기 제가 그 사자성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같은 것들을 취하면서 다른 거는 남겨두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미중 사이는 그러면은 어떠한 그 전략적인 방향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같은 것을 취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다른 것은 뭘 남겨뒀는가 이렇게 봐야죠. 그런데 다른 점만을 많이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죠. 다른 점이라는 거는 전략물자와 관련된 것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물자와 관련된 것과 대만 문제고요.
그리고 같은 점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같은 점을 취하는 걸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뭔가 이 전략적인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전략적 이익은 뭐냐면은 미중 모두 다 국내적으로 볼 때 미중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 자기 내부적인 국내적인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시진핑 같은 경우는 중국이 지금 현재 차이나 피크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중국이 더 이상 경제 발전을 할 가능성이 없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정점을 찍었고 앞으로 이제 하락해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작년에 당대회에서 무리를 해가지고 지금 3연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진핑이. 네. 근데 시진핑이 3연임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절정이 도달해가지고 경기는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면은 시진핑 입장에서는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든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도 바이든한테 악재인데다가 경기는 회복되지 않고 있고 물론 이제 지표상으로는 회복되지만은 그 미국 국민들은 피부로는 그걸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민들은 내년까지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미중이 서로 간에 필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미중이 이제 이번에 만나서 공동 이익을 취한 거는 기후 변화라든가 또는 뭐 어떤 군사적인 어떤 직통 전화 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공동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국은 겨냥을 하는 거는 이제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전략 물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무역 활성화들을 취해서 경기 안정을 깨하려고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중국도 미국에 대한 수출을 조금 늘어보려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내부적인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서히 지금 방향을 회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네. 가가지고 이 방향이 크게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전혀 감을 못 잡고 지금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서 한 거는 두드러지게 한 거는 기시다 일본 총리하고 7번째 만났다. 네. 거기까지 가서 뭐 굳이 그런 의견을 해야 되는지 우리 국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있습니다. 거로까지 왔다. 기시다 총리가 아주 수고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을 하느냐 마느냐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예. 결국 못했죠. 예. 인사 정도만 해서 예. 악수하고 뭐 몇 마디 하는 걸로 끝났는데 그에 반해서 미국이나 일본은 한중 그 일본과 중국, 미국과 굉장히 중국 고민했죠. 정상회담을 하면서 밀착 관계 또 새로운 전략을 모색했던 것이죠. 사실 우리는 우려했던 지점이에요. 한미일 이런 네. 것들이 안보 협력을 강화한 때 우리만 그쪽에 미국과 일본에 끌려가다 보니까 중국으로부터 팽을 당하는 걸 하죠. 그래서 마치 미국과 일본의 의도에 맞추어서 네. 돌격대장 형식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미국, 예. 중국에 대해서 대만 정책에도 맞습니다. 마치 대만 정책을 무력으로 현상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 하면서 하나의 중국, 차이나 정책을 부인하는 듯한 이런 발언도 하고 그럴 때 미국과 일본은 물밑에서 중국과 접촉하면서 그러니까요. 자신의 국익을 챙긴 겁니다. 네. 우리는 점점 중국과 멀어져서 그것이 바로 경제 영향이 갔고요. 또 그것이 이제 우리 한류 열풍을 차단시키는 역할이 됐죠. 제가 지난번에 그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때 아주 어려운 시기에 갔었잖아요. 가서 중국 고위급하고 대화를 나누고 교포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네. 심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위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 저 말단 국민들까지 다 침투가 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교포 한 분이 얘기하는데 자기 아들하고 딸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초등학생이랍니다. 중국 애들이 놀다가 자기 애들이 한국말로 얘기를 하니까 쟤들하고 놀면 안 된다 하고 떠나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와서 그 얘기를 부모한테 하길래 그 자식들은 한국말도 하고 중국말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앞으로 그렇죠. 중국 애들 앞에서는 중국말만 해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하소연하더라고요. 위에서 중국하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네. 국민 전부가 눈치를 보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기업들도 죽을 맛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계약하고도 파기가 되고 네. 또 연예인들도 공연 같은 것들이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그래서 그때 중국 고위급을 만나서 실제 이래서는 안 된다. 단체 관광부터 풀으라라고 네. 요구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그 얼마 후에 풀게 된 것이죠. 네. 그와 같이 중국은 우리에게 큰 시장인데 그렇죠. 중국과 멀어지면서 가치 중심의 외교를 한답시고 과도하게 미국, 일본 의존이 높은 외교를 하고 일본과 미국에 끌려가다 보니까 중국이 멀어지면서 또 러시아가 멀어지면서 실제 우리 경제에 그 여파가 오고 있는 것이죠. 심각한 영향이 네. 있죠. 그러니까 네, 네. 어쨌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중국하고 일본하고 네. 갈등하지만 네. 실제로 제가 북경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일본 영화는 틀어도 한국 영화는 안 튼다는 거거든요. 중국 네. 정부에서. 이게 중국은 이게 우리 때처럼 이렇게 시험 끝나면 아이들이 다 단체 관람을 해요. 그렇게 해서 소위 이제 국뽕 영화 같은 것들을 네.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거는 안 튼다. 한류가 이렇게 난린데도 케이팝이 난린데도 경험을 못하게 하는 거죠. 중국은 이제 국가 주도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네. 지도가 쪼그라드는 맞아요. 지도가 있어요. 예. 거기 뭔가 하면 글로벌 경제 지도. 그동안 얼마나 넓혔어요. 중국으로 예, 러시아도 예, 했는데 예. 그 가치 중심 외교를 한답시고 하다 보니까 글로벌 경제 지도가 막 반쪽으로 쪼그라들고 있고 네. 그다음에 문화 지도. 네. 우리 케이팝이라든가 한류가 막 지도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것이 쪼그라들고 있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국익과 경제와 모든 곳에 영향이 가는 겁니다. 이번 네. 에이펙에서도 사실은 세계의 모든 그 기업가들이 시진핑 주석하고 왜냐하면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이고 소구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다들 막 줄을 서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 시장을 우리 스스로 그냥 끊어버리고 네. 우리가 사실 이제 지난 6월에 류진송 왔을 때도 우리가 사불가론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만약에 이제 중국이 요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조치가 없으면 시진핑 주석의 방안 이런 거는 기대하지도 마라 이런 얘기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조를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좀 바꾸려고는 하고 있는데요. 네. 능력과 한국 정부가? 네, 능력과 의지가 이제 안 되고 또 시간이 너무 늦은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유럽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갔는데 그때 이제 스페인을 방문하면서 경제 수석이 네. 우리는 이제 탈중국을 선언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탈중국이었고 우리가 그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는 최전선에서 우리가 선봉장을 나섰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예. 실질적으로 일본은 우리보다도 미국과 더 가까이 하려고 훨씬 더 많이 노력을 하는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취했던 정책은 차이나 플러스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중국과 무슨 탈중국을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중국과 관계는 유지하면서 중국 말고 또 다른 나라들, 다른 시장을 또 찾겠다 이런 식의 차이나 플러스 원 정책을 계속 펼쳐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하고 일본은 APEC에 가서도 대화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방 우리 김명주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 계속 우리가 탈중국의 선봉에 서서 있다가 이제 김명주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중국한테 가서 우리한테 그 단체 관광 비자도 좀 풀어라 그러니까 중국이 단체 관광 비자를 이제 풀었거든요. 근데 중국이 단체 관광 비자를 푼 거는 우리한테 특별하게 뭘 잘해준다기보다도 중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취한 것과 동일한 차원에서 그렇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 정부의 반응은 뭐였는지 아세요? 그때 우리 정부의 반응은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하니까 막말로 해가지고 중국이 꼬리 내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거에 중국이 취했던 정책들, 과거에 중국이 뭐 한한령 같은 걸 한달까 이런 걸 했을 경우에 그 부작용이 크니까 중국은 이제 그때처럼 그렇게 아주 그 눈에 보이는 노골적인 그런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뭔가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선심 써줬다는 듯이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중국은 여전히 어떤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미일이 막 이렇게 똘똘 뭉치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늘 이 지정학적으로 해양 세력들이 중국이라는 대륙속을 공격하니까 왜 지정학적인 편가르기를 해가지고 중국을 공격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중국이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심사숙고하지 않고 그냥 막 말을 막 내뱉음으로써 중국의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중국 국민들조차도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그 한알령 시절에 있었던 그런 감정들이 쉽게 지금 안 풀리고 있는 거죠 지금. 실제로 그 단체 관광이 풀렸을 때 상당히 많이 올 거다. 유커들이 온다. 안 오잖아요. 뭐 명동이 바뀔 거다. 막 이랬는데 실제로 지금 지표를 보면 안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외교의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지금 우리가 사실은 수출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길 자체가 봉쇄되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이미 미치고 있고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면 그 누가 책임지냐는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예. 유지해 왔던 것은 우리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그렇죠. 주변과 잘 지내는 맞습니다. 정책을 썼어요. 예. 중국, 러시아, 일본 예. 공이 잘 지내려고 노력했던 정책을 썼는데 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 기조가 바뀌었죠. 가치 중심 뭐 자유 뭐 이런 진영 논리에 갇혀서 네. 한미일 이념으로 예. 갇히다 보니까 이렇게 적이 많이 생겨버리고 있는 거죠. 사실 국제 정치든 정치의 기본은 적을 많이 안 만들고 우방을 계속 친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국방에도 필요한 거죠. 그럼요. 예. 그리고 중국하고 그동안 얼마나 노력을 해서 예. 이렇게 경제 교류도 활발해지고 한류 열풍도 중국에 들어가고 했는데 예. 이런 걸 점점 줄이고 없애는 꼴이 되고 있으니 참 뭐. 물론 이제 당장- 국방에서는 네. 사실은 저가의 개념이 국방은 외교보다 훨씬 더 명확한 영역 아닙니까? 근데 우리 사성 장군께서도 저가의 개념 플러스 그런 어떤 적을 만들지 않는 외교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정부의 외교는 이 저가의 개념을 뚜렷하게 대비시키는 외교, 그러니까 이념 외교, 가치 외교가 아니라 네. 회색지대 영역을 굉장히 넓게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튼튼한 안보는 항상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고요. 네. 우리의 국익을 어떻게 찾아 나갈 것인가 이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과 일본, 중국 전부 다 에이펙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은 이제 그동안에 자기들이 추구했던 어떤 정책들이 있는데 네. 그 정책이 국익과 충돌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거를 지금 정책을 전환시키면서 국익을 추구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이 한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정확한 10년 전에 2013년도에 캘리포니아의 써니브리지라는 데서 그 이제 정상회담 한 적이 있습니다. 바이든하고 그때 오바마하고 정상회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중국이 성장을 하니까 이 시진핑이 이제 중국은 이 강대국이 됐다. 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새로운 강대국, 신형 대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신형 대국들 사이에서 잘 지내보자. 태평양을 넓다. 태평양 나눠 쓰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유럽과 중동을 중시하겠던 미국의 정책을 이제 아시아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대중국 봉쇄 정책을 그동안에 계속 해왔던 거예요. 10년간.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다고 싶으니까 지금 미국은 정책 전환을 하는데 우리는 거기 따라가다가 우리 꼴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에 집중하느라고 사실은 중동 정책을 손 놓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돼버렸고 이게 결국에는 불똥이 아시아로 튀어서 대만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이번에 에이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미중 간의 현안이었는데 보면 해결이 안 됐어요. 그 대만 문제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구체적 행동으로 보이고 대만 무장을 중단하며 중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해야 한다. 이렇게 아예 명토 박아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문제에 관해서는 절대로 하나의 중국 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너희들 분명한 입장과 태도를 견지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미국은 또 반대로 중국이 이제 내년 1월에 대만 총통선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선거 과정을 존중해야 된다. 양측의 입장이 모호하게 그냥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대만에서 물론 이제 전쟁이 벌어지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이제 시진핑 주석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미중 양국 간의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분석도 있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미국은 사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만에 대한 또 항행의 자유라든가 네. 대만 내에서의 항행의 자유라든가 이런 걸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큰 네. 원칙에서 하나의 중국은 지지하지만은 그래도 그 예를 들어서 대만의 입장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형상이고요. 네. 지금 미국의 입장은 지금 두 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하고 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을 예. 치르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더 이상 예. 다른 지역에서 분쟁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걸로 가게 되면은 영향력이 없어져요. 사실 두 개 정도도 버거운 거거든요. 세 개의 전쟁. 예, 세계 두 개로도 네. 버거운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크라이나에 중점을 뒀다가 예.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나면서 이스라엘로 무게추가 움직여 왔어요. 네. 그래서 저는 미국의 고위급들하고 지금도 친한 친구들이 많아서 교류를 하고 의사 교환을 하는데 예. 9.19 군사합의 문제도 예. 다 연관돼서 제가 예. 리얼하게 물어보거든요. 미국 예. 입장이 뭐냐. 뭐냐. 지금 두 개 노들 전쟁을 치르는데 예, 예. 입장이 뭐냐 했을 예. 때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라든가 파기를 대다수는 원하지 않는다. 아, 원하지 않는다. 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게 되면은 예. 또 분쟁으로 이어질 그렇죠.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국지전이든 예, 예. 뭐 그 전쟁은 아니더라도 예, 예. 그럼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대만 문제도 예. 지금은 현재대로 가야지 예, 예. 더 갈등 구조로 가면 안 된다는. 아, 현 상태 유지해야 된다. 예, 예. 아. 여기서 갈등이 고조된다든가 예. 그걸 원하지 않는 겁니다. 아. 사실은 대다수는. 네. 그렇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도 그렇고 지금 두 개의 전장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또 일이 전환을 와야 되는데 네. 지금 두 개 갖고도 버거운 상태죠.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러면 대만 문제는 좀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 이제 이번에 그 대만 문제가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네. 그 성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만 문제를 테이블에 본격적으로 올려놓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발리에서 이제 G20 할 때 네. 그때도 중국이 대만 문제를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양쪽이 어떤 동일한 어떤 그 컵에 물을 넣고 네. 좀 다르게 보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대만의 통일을 반드시 중국은 추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대만의 통일이 중국이 무력으로 네. 대만을 또 공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방적 현상 변경 불가 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대신에 이번에 이제 확실하게 시진핑이 말했던 건 어떤 거냐면 대만을 군사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양쪽 입장 차이는 이거는 물의 컵이 반이 남았냐 반이나 남아있느냐 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좁힐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왜 그 대만 침공설이 나왔는가 중국의 대만 침공설이. 네. 그건 저는 상당히 조금 음모론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대만 침공설이 나온 거는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요. 시진핑이 지금 이제 3연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네. 2027년에가 이제 4연임을 하려고 네. 4연임을 하려면은 시진핑이 대만 2027년? 예. 그게 이제 맞아. 5년이니까 다섯 번째. 작년 3년이 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4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대만 통일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대만에 쳐들어가야 된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였어요. 이것도 이제 불확실한 걸 가지고 사람들이 대만 전쟁에 대한 확실한 근거로 이야기를 했던 거였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가듯이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갈 거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것도 근거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중국하고 완전히 대만하고 그렇죠. 완전히 다른 거니까요. 그리고 또 작년에 미국의 CIA 국장이 번스 국장이 네. 또 2027년에 시진핑이 지금 뭐 국내적으로 자기 어려움 같은 거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 2027년에 또 전쟁할지 모른다. 또 CIA 국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힘이 실리죠. 네, 그렇게 이제 힘이 실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제 5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5년 후에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무책임한 발언이 됩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네.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외교를 할 때 외교의 상징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거는 판다 외교입니다. 그래서 닉슨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70년대 네. 그럴 때 판다를 선물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판다가 미국 곳곳에 있습니다. 그 판다가 미국 연예인들한테 엄청난 인기가 좋거든요. 네. 쿵푸 팬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이 종의 보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냥 기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을 정해놓고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임대를 해서 다시 또 임대를 연장한다거나 뭐 이래 줘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미국에 있는 모든 판다들을 임대를 연장해 주지 않고 다 중국으로 데려와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인가 작년인가 워싱턴 동물원에 있었던 그 판다를 중국이 데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의 상징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 현재 남아있는 거는 아틀란타에 판다 4마리 정도 남아있는데 네. 이번에 시진핑이 뭐라 했냐면요. 판다를 데리고 와가지고 미국의 어린이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판다를 다시 보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더군다나 그 캘리포니아에서 정상회담이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보내겠다 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판다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즉 중국의 판다 외교의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이 미국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대만 문제 같은 경우가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여전히 입장의 차이가 있지만은 이 문제들을 서로 간에 잘 풀어나가겠다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내년 1월 13일이 네. 대만 총통선거거든요. 네. 근데 대만 총통선거에서 지금 이제 그 시진핑이 미국 가 있는 사이에 네. 대만의 야권 연대가 안 됐어요. 야권 연대가 깨졌어요. 됐었어요. 네. 아, 됐었어요. 아니 이제 야권 연대를 합의를 했어. 민진당하고 네. 아니 저희 국민당하고 민중당하고요. 민중당. 네. 그래서 이제 시진핑은 상당히 조금 신이 났겠죠. 미국 네, 갔을 네, 때. 네. 근데 다시 깨졌어요. 깨져버렸어요. 근데 깨진 게 완전히 깨진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그 야권 연대를 하는데 그 뭐 여론조사 같은 거 할 때 오차 범위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어떤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깨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27일, 24일까지인가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 후보 선정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월 23일, 내년 1월 13일 날 대만 총통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만 문제는 완전히 판이 바뀌어져 버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저 누굽니까? 저 라이칭더 현 부통령이 민진당 후보가 30%대를 유지하면서 앞서고 있는데 야권 연대가 깨져서 라이칭더가 되면 대만 문제 다시 또 심각해지는 거고 예, 국민당 후보가 되거나 야권 연대 후보가 돼서 국민당이 잡게 되면 그러면 또 바뀌는 입장이 되고 그렇게 이렇게 되는데요. 네. 반드시 또 그렇게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민진당이 다시 되면은 미국이 과연 지금처럼 민진당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가지고 네. 민진당하고 대만하고 중국과 사이에 갈등이 계속 폭발적으로 발생하게끔 할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변수는 조금 있지만은 그러나 큰 흐름은 대만 문제가 너무 불거지지 않게 관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서로 그러니까 말조심하고 있는 거죠. 상대방의 심사를 크게 건드리지 않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렇군요. 겁니다. 예. 어찌됐든 병창 토크에서는 네. 한반도를 시작으로 해서 저 네. 태평양 바다 건너가지고 예, 네. 뭐 미국 갔다가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거쳐가지고 다시 이제 하나만 한국으로. 더 네. 얘기하면은 그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이 가치 진영 논리에 갇혀 있잖아요. 네. 이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전략적 명확성을 하겠다 해서 네. 적과 아를 정확히 구분해서 진영 논리에 갖춘 건데 그것은 사실 3, 4살 난 어린애보다도 못한 거예요. 3살이나 4살 난 어린애도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전략적 모호성과 명확성을 맞아요. 확실해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명확성을 할 때는 명확하게 하고 네. 모호성을 할 땐 모호성해요. 예를 들면은 부모들이 제일 짓궂은 그렇죠. 질문하잖아요.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은 어린 애는 가정의 합평을 위해서 대부분이 네. 둘이 다 좋아해요. 그렇죠. 네. 사실 둘이 다 똑같이 좋을 수는 없어요. 50대 50으로. 그렇죠. 엄마가 더 조금 더 좋거나 아빠가 더 좋거나 그게 이제 전략적 모호성이고 그렇죠. 엄마 혼자 있을 때 엄마가 물으면은 대부분 엄마가 엄마 좋아 그렇죠. 명확성을 하고 네. 아빠가 혼자 있을 네. 때는 아빠가 좋아. 좋아하는 거죠. 네. 지금 우리가 한반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유지했던 것이 한미 동맹에서는 명확성을 유지했어요.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 네. 한미 동맹의 기반으로 우리 나아가야 된다는 걸 명확성으로 했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주변국하고는 모호성을 많이 했어요. 사안별로 모호성을요. 그래서 안보는 뭐 미국하고 가더라도 경제하고는 너들하고는 그렇죠. 중국하고 그렇다. 또 일본하고는 역사 문제 이런 데서는 안 돼. 네, 또 그렇지만 독도 문제는 안 돼. 네. 하지만은 그거와 분리해서 또 투트랙으로 네. 경제와 이런 거는 또 잘하자. 맞습니다. 그래서 명확성을 해야 되는 거와 모호성을 해야 되는 걸 겸비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게 없어졌어요. 네. 명확성, 전략적 명확성으로 명확성만. 가고 진영 논리와 가치 논리에 갇혀서 네. 이렇게 구분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국익에 엄청나게 악영향을 끼치죠. 미국이나 일본이든 어디든 나라가 최고의 가치는 국익입니다. 그렇습니다. 국익을 목표로 두고 수단이 전략적 명확성을 하느냐 모호성을 하느냐인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익이 미치예요. 네. 가치 진영 논리가 제일 빈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국익에 훼손되는 일도 많고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 일도 너무 많은 것이죠. 네. 지금 중국하고의 관계도 일본하고 관계도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쉽게 볼 수가 있죠. 네. 한동훈은 대머리다님이 맞아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해 주셨습니다.